14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새벽까지는 새벽 3시 47분 도쿄 임페리얼 호텔 7400호 워싱턴 포스트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 한 줄,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 공식 청구 24시간 데드라인, 부재 한 줄, 거부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100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 한국이 작년에 낸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히 6배였습니다. 아무 협의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24시간 안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14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강남 30평대 아파트 8,000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한국 초중고 교사 전체 연봉 절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걸 한 해 방위비 청구서로 던진 겁니다.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한국은 늘 그래왔다. 또 낼 거다. 두 번째 댓글, 캐시카우. 다섯 번째 댓글에도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캐시카우. 저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캐시카우. 현금 젖소. 2010년대 초부터 워싱턴 상무부 복도에서 한국을 가리킬 때 쓰던 은어였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처음 상무부에 들어왔을 때 선배 분석관이 저한테 속삭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새로 왔지. 한국 담당이라고 축하해. 미국 정부에서 제일 편한 보직이야. 버튼만 누르면 우유가 나오는 나라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14년 동안 그 농담은 상무부 복도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새벽 3시 워싱턴 포스트 댓글창 첫 페이지에 5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미국 시민의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석관들이 14년 동안 만들어온 인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서 전용 회선이었습니다. 라이언, 일정 변경, 도쿄 취소, 첫 비행기로 인천 가, SK 하이닉스 M16점 실사, 백악관 직접 지시야, 한국 의존도 사후 검증, 14조 청구의 명분이 필요해. 자네가 가서 자네 14년 보고서대로 결론 한 장만 가져와 24시간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천장을 봤습니다. 백악관은 청구서를 이미 던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정당화할 보고서가 필요해진 겁니다. 14년 동안 같은 결론만 적어온 사람을 2천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구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결론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가죽 노트를 챙겼습니다. 14년 동안 제 가방 안에 있던 그 노트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선배의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흐려져 있었지만 한 번도 지운 적 없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우유가 나오는 나라. 저는 그 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김포에서 곧장 이천으로 출발했습니다. 동행은 한국 측 안내원 1명과 통역 1명, 1시간 40분 뒤 SK 하이닉스 M16겜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색 직육면체 건물 5동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창문도 전부 어둡게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건물 사이 통로에는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복은 저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보안 서약, 휴대폰 봉인, 노트북 봉인, 가죽 노트 봉인, 만년필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뭔가가 달랐습니다. 7번째 출장 만에 처음으로 클린룸 내부 견학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 측 부사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 저는 14년 동안 한국 반도체 공장을 7번 방문했지만 클린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자료 보고만 받았습니다. 클린룸은 외부 인사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한국 반도체 회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7번째 만에 깨진 이유는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흰색 전신복, 머리 후드, 마스크, 정전기 방지 장갑, 그 위에 옷을 한 겹 더 입었습니다. 버튼 하나 잠그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이중 에어 샤워실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쏟아졌습니다. 30초 동안
방진복 표면의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 더 에어샤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황색 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노란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광원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 빛에 민감한 단계가 있어서 형광등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란 황색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노란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위에 흰 방진복, 노란 천장 아래 흰 사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라인이 보였습니다. 길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200m가 넘는다고 안내원이 말해줬습니다. 그 200m 위로 컨베이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위에는 손바닥만한 원형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웨이퍼였습니다. 300mm 웨이퍼 한 장에 메모리 셀이 수만 개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손톱 위에 도시 전체를 새겨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를 봤습니다. 분당 출하 속도 1, 3매, 1초에 차 한 대 값어치가 라인 끝에서 출하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3교대 공정. 저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클린룸 산소 농도가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빠진 것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제 보고서 안에서 한국 반도체는 숫자였습니다. 점유율 57%, 매출 28조 원, 시장 가치 어쩌고. 그게 제가 아는 한국 반도체의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 뒤에 200m짜리 라인과 황색 광원과 분당1, 3매의 출하 속도와 손톱 위 수만 개의 셀이 있다는 것은 1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라인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라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75cm쯤, 어깨가 넓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방진복 후드 너머로 흰머리가 약간 보였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작업용 정전기 방지 장갑이 그 손에 작아 보였습니다. MC 무라인 장, 김재호입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옮겼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력이 아니었습니다. 무게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혔는데 제 손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의 장갑 너머 손바닥을 봤습니다. 얇은 정전기 방지용 장갑이라서 손바닥 굴곡이 비쳤습니다. 그 굴곡 사이에 두 줄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안내원이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황산 화상이라고, 1998년이라고, 26년 전이라고.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만난 한국 측 임원들은 전부 영어를 잘했고 양복을 입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했고 작업복을 입었고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30년 동안 라인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반갑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표정을 지어본 적 없는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아닙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통역이 다음 말을 옮겼습니다. 30일입니다. 매일이 첫날이니까요. 저는 그 한마디를 노트에 적고 싶었지만 노트는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30년이 아니라 30일. 그 한마디가 14년 동안 제가 적어온 한국 반도체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던 한 줄이었습니다. 라인장님은 후배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통역이 옮겼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천의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천의 노인. 저는 그 별명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저는 라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당 라이노미터 구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후드 안쪽에 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안경 도수가 높았습니다. 두꺼운 렌즈였습니다. 이수진 공정분석관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진 분석관이 잠깐 멈췄습니다. 0.3입니다. 황색 광원 아래서 모니터를 12시간씩 보다 보니 5년 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0, 3까지 왔습니다. 후배들이 0, 3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막내 자녀를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피곤함이 풀리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막내가 5살입니다. 새벽 5시 50분에 집을 나옵니다. 7시 라인 들어가야 하니까요. 막내가 자고 있을 때 나오고 막내가 잠든 다음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점심에만 막내 얼굴을 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역이 옮긴 그 한 문장을 들으면서 저는 14년 동안 제가 보고서에 적어온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반도체 인력 운영 효율성 우수, 효율성. 그 단어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후드 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민수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고개를 짧게 숙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왼손이 라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후드와 마스크 너머라 소리가 거의 안 들렸습니다. 안내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 전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60일 된 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60일 사진 한 장씩 찍는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2달 아빠라고 부릅니다. 2달 아빠. 저는 박민수 엔지니어 옆을 지나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봤습니다. 후드 안쪽 입가에 살짝 어두운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황색 광원의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음 사람으로 향했습니다. 라인 끝까지 걷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40여 명 넘게 만났습니다. 전부 같았습니다. 양복은 없었고, 미소도 없었고, 영어도 없었습니다. 손이 있었습니다. 라인 위에 올려진 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라인 끝에서 잠깐 멈췄다가 2번째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라인을 2번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라인을 2번 보면 다른 게 보인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번째 바퀴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분석관 자리를 다시 지났습니다. 링. 3의 눈이 모니터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멈췄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후드 안쪽이 아까보다 짙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의 그림자인 줄 알았던 자국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무엇이었습니다. 점점 번지고 있었습니다. 후드 안에서 한 손이 입 쪽으로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후드 안에서는 손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는 후드 안을 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무엇과 함께 그래도 박민수 엔지니어의 한 손은 라인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역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토하고 있습니다. 후드 안에서 의료팀을 부르세요. 통역이 안내원에게 옮겼습니다. 안내원이 박민수 엔지니어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안내원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고개짓을 받았습니다. 30cm 거리에서 그 사람의 눈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12장. 라인을 떠나면 웨이퍼 12장이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12장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의 한 손이 라인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후드 안에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드는 안에서 열리지 않으니까요. 열면 라인이 죽으니까요. 2번째였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으로 다시 삼켰습니다. 후드 안에 검붉은 자국이 한 단계 더 짙어졌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어깨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검붉은 자국이 입가에서 턱선까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한 손은 라인 위에 있었습니다. 4번째였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다른 손으로 자기 후드 위쪽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후드를 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드 위쪽을 잡고 자기 머리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후드 안에 검붉은 액체가 한쪽 구석으로 흘러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인 위 웨이퍼를 보기 위해서 한 손으로 후드를 기울이고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라인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제 보고서 어디에도 한 사람이 후드 안에서 자기 피를 삼키며 라인을 지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인력 운영 효율성, 그 5글자가 그 자리에서 갈렸습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민수 엔지니어 옆자리의 엔지니어가 그제야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옆 엔지니어가 한 손으로 자기 라인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박민수 엔지니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박민수 엔지니어가 라인 위에서 손을 뗐습니다. 떼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옆 엔지니어가 박민수 엔지니어의 자리에 자기 두 손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박민수 엔지니어가 라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민수 엔지니어를 처음 본 시각이 12시 47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한 손이 라인 위에서 떨어진 시각이 1시 12분이었습니다. 25분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도 출혈입니다. 2달째 위험을 약으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혈 시작 시점부터 의식 잃기까지 의사 추정 90분입니다. 90분, 박민수 엔지니어의 90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12분, 임원 식당. 저는 라인을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는데 다시 5분이 걸렸습니다. 양복 안쪽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4월 초인데 한여름 양복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양복 입은 미국인이 저였습니다. 14년 동안 한국 반도체를 분석한 사람, 보고서 한 장으로 한 산업 전체를 무시 가능이라고 결론 내려온 사람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양복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적어온 그 한 줄이 갑자기 입안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한국 의존도 무시 가능. 무시. 그 단어가 그 자리에서 다른 단어로 들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58세, 키 177, 깔끔한 양복. 그런데 양복 안에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작업복 위에 양복 재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클린룸을 한 바퀴 직접 돌고 그 작업복 위에 재킷만 걸치고 임원 회의에 들어간다고요. 정태식 부사장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라이언 차장님, 이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다만 손이 달랐습니다. 임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90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90분, 정태식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언 차장님, 오늘 이 라인을 직접 보신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의존도를 검증하라고 차장님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14조 원 청구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보고서가 필요하시다고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구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결론을 받아가려고 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한 방식은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차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라인에 들어와 주십시오.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만 부탁드립니다. 그 1시간에 차장님께서 보실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정태식 부사장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움직였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엔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사시해 보시면 압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설명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47분, 이수진 분석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모니터 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영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 한국 14조 청구 잔여 12시간, 거부시 주한미군 철수 발효구 아래 한 줄 더, 백악관 관계자 한국 의존도 사후 검증 보고서 수령 대기 중. 그 보고서를 쓰러 온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저를 봤습니다. 링, 3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알아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아봄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라이언 차장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쓰시든 그건 차장님 자유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이수진, 0.3, 5살,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그 네 단어를 받았습니다. 이름, 시력, 막내 나이, 막내를 보는 빈도. 그 한 줄이 오늘 차장님께서 보신 것의 전부입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그렇게 말하고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2분, 김재호 라인장이 저를 다시 라인 옆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방진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처음보다 익숙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중 에어 샤워를 통과했습니다. 황색 광원 아래 다시 섰습니다. 라인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당 1, 3매. 김재호 라인장이 라인 메인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콘솔 가운데에 빨간 버튼이 있었습니다.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비상 정지 스위치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스위치라고
안내원이 말해줬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그 무표정이었습니다. 라이언 차장님, 네, 4시에 이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4시에 이 스위치를 누르겠다. 30년 동안 한 번도 누른 적 없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미국 백악관 때문에 1시간입니까? 정확히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십시오. 보고서는 그 후에 쓰십시오. 김재호 라인장이 그렇게 말하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두 줄 흉터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38분이었습니다. 22분 남았습니다. 오후 3시 50분, 4시 10분 전, 라인 외부 통제실에 정태식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재킷 아래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김재호 라인장 옆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라인 전체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MC 무라인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4시 정각부터 5시 정각까지 미국행 라인을 1시간 정지합니다. 결정은 본사 부사장 정태식, 책임은 본사 부사장 정태식, 라인장과 엔지니어. 누구도 이 결정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인 안에 40여 명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구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라인을 1시간 멈춘다는 명령에 40여 명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컨베이어가 흐르는 작은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한국 40여 명의 한마디 없는 응답이 백악관의 14조 청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재호 라인장을 봤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빨간 버튼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무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후드 안에서 김재호 라인장의 이마에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라인을 멈춰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이 첫날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30년 직업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3초였습니다. 3초 만에 김재호 라인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의 무표정이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후가 나왔습니다. 이 라인 1시간 멈추면 너네 인공지능 한 분기가 멈춘다. 이 라인이 멈추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이 라인을 30년 키운 손으로 30년 만에 처음 멈추는 게 무서운 거다. 그런데 멈춘다. 우리 박민수가 60일 된 딸 두고 후드 안에서 피 삼키면서 라인 지킨 그 손을 미국 백악관이 14조 원짜리 종이 한 장으로 값어치 매기려고 하니까 그 값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라인을 멈춘다. 30년 키운 라인을 30년 키운 손으로 멈춘다. 30년이다. 30년. 콘크리트 벽에 그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통역이 옮길 사이도 없었습니다. 영어로 옮길 수 없는 한국어였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인이 멈췄습니다. 분당 1. 산매를 흘려보내던 컨베이어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정지했습니다. 200m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라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정지 버튼이 눌린 적 없는 콘솔이었습니다. 스톱워치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카운트다운. 의무실에서 박민수 엔지니어의 90분 카운트다운도 같은 시각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라인 정지 시작. 카운트 60분.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인 옆에 40여 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비운 자리에 다른 엔지니어 2명이 와서 섰습니다. 빈 라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라인이 멈춰 있어도 손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30년 라인장이 가르친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링. 3의 눈이 화면이 아니라 자기 무릎을 봤습니다. 입을 다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옆 라인에 박민수 엔지니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달 아빠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라인 정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라인 전체. 40여 명이 한 명씩 자기 자리에 빈 라인 위에 손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 손, 손가락에 화상 흉터가 있는 손, 30년 손, 5년 손, 2달 손, 42개의 한국 손이 멈춘 컨베이어 위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양복 재킷 아래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라인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자기 손도 빈 라인 위에 올렸습니다. 41개가 됐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의 손이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42개. 손바닥의 두 줄 흉터가 황색 광원 아래에서 잠깐 빛났습니다. 저는 클린룸 외부 통제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진복 후드 안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고 했지만 후드 안에서 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제 눈물이었습니다. 방진복 후드 안에서 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듣고 있었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의 사자후를 박민수 엔지니어가 후드 안에서 25분 동안 42번 삼킨 것을 이수진 분석관의 0, 3을 42개의 손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진복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제실 바닥에 작업복 입은 한국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처음으로 생긴 사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라인 정지 카운트 55분 남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SK 하이닉스 M16 미국행 라인 1시간 긴급 정지 사유 미공개. 엔비디아 8% 폭락. 마이크로소프트 9% 폭락. 메타 7% 폭락. 월스트리트. 14조 청구와 라인 정지 직접 연결. 백악관 긴급 소집. 라인이 멈춘 지 5분이었습니다. 5분 만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1,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화로 약 154조 원. 14조 청구의 11배. 이 숫자가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14조를 청구한 한 번에 미국 시가총액 154조가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1대 11. 그 비율이 김재호 라인장의 사자후에 담긴 정확한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멈추면 미국이 11을 잃었습니다. 오후 4시 12분. 백악관 상황실. 라인 정지 카운트 48분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펜타곤의 동료 분석관에게서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알아온 동료였습니다. 캐롤라인 하트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상황실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52세. 회색 수트. 25년 경력. 만년필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 그 습관이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상황실에 들어왔을 때 만년필이 손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들고 들어왔는데 5분 만에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상황실 화면에 SK 하이닉스 라인 정지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 옆 화면에는 엔비디아 시가총액 그래프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첫 마디를 했습니다. 대안을 찾읍시다. 한국 말고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상무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대만 TSMC, 고대 역폭 메모리 양산 못합니다. 로직 반도체 전문이고 메모리는 하지 않습니다. 차단입니다. 마이크론, 미국 본토 라인은 어떻습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라인 가동까지 18개월 필요합니다. 24시간 데드라인과 무관합니다. 차단입니다. 일본 키옥시아는 어떻습니까? 낸드 플래시 전문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라인이 없습니다. 차단입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멈췄습니다.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상황실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25년 경력 캐롤라인 하트가 회의실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린 것은 처음이었다고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상황실이 정적이었습니다. 15초였다고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15초의 침묵. 캐롤라인 하트의 25년 경력이 그 15초 안에 끝났습니다. 랜드 모건 백악관 전략 참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4세. 손가락 사이에 시가를 돌리는 습관. 그 시가가 손가락에서 기울어졌습니다. 마호가니 위에 떨어졌습니다. 캐롤라인의 만년필 옆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 두 가지 도구가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상황실 옆방에서 데이비드 콘 상원 군사위 보좌관이 이 광경을 화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식당에서 한국계 동료에게 우유잔이 시원하지라고 농담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콘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농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본사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상원 군사위 보좌관 자리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사적 발언 논란. 작년 봄식당에서 한국계 직원이 들었던 그 농담이었습니다. 3명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에게 직접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47분이었습니다. 라인 정지 카운트 13분 남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받았습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27초 동안 자기 카드를 다 풀었습니다. 부사장님, 14조 청구 철회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유지 가능합니다. 나토 방어선 재조정에서 한국 우선순위 격상 가능합니다. 우선 무기 공급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공유 가능합니다. 미국 본토 반도체 보조금, 한국 기업 우선 배정 가능합니다. 1시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27초였습니다. 25년 경력에서 이렇게 많은 카드를 한 번에 풀어본 적이 없었다고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27초 끝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첫 마디이자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1시간 끝났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신 거부, 한 번 더, 수신 거부, 한 번 더, 수신 거부. 25년 경력 캐롤라인 하트가 자기 전화를 끄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다고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수신 거부당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의 한마디가 캐롤라인 하트의 25년 경력보다 무거웠습니다. 캐롤라인 하트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한 줄이었다고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14조 청구 철회 권고. 대통령이 그 한 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조 청구 명령서를 직접 폐기했습니다. 14조 청구가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고 했습니다. 폐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만드는데 6개월, 폐기하는데 3분. 한국이 라인을 1시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6개월짜리 청구를 3분짜리 폐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53분, 클린룸 외부 통제실, 라인 정지 카운트 7분 남았습니다. 저는 통제실 모니터에서 워싱턴 속보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14조, 청구 명령서 폐기, 새 제안서 한국에 발송,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대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우선 공급권 대가로 연 80조 원 규모 접근권을 대한민국에 지불한다. 80조 원, 14조 청구의 5배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에 버는 영업이익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낼 14조 원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낼 80조 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14조 청구의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80조의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식 부사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의 양복 재킷 아래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입꼬리에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라이언 차장님, 한국 분담금은 영원히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0조 원을 냅니다. 이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매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라인 위에 손을 올려놓은 42명이 이긴 겁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60일 된 딸 사진을 손에 쥐고 후드 안에서 25분 동안 42번 피를 삼키며 라인을 지킨 그 25분이 80조 원입니다. 14조 청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25분이 80조 원이라는 게 오늘 증명된 겁니다. 그걸 보고서에 적어 주십시오. 저는 그 한 단락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오후 5시 정각, 라인 정지 카운트 0. 김재호 라인장이 빨간 버튼 위에 손을 다시 올렸습니다. 30년 무표정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두 줄 흉터가 황색 광원 아래에서 잠깐 빛났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이 비상정지를 해제했습니다. 라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1, 3매. 컨베이어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움직였습니다. 42개의 손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옆 엔지니어가 두 사람 몫으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라인이 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같은 시각, 의무실에서 박민수 엔지니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90분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87분 시점이었습니다. 라인 1시간 카운트다운과 박민수 엔지니어의 90분 카운트다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라인과 사람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손에 60일 사진이 여전히 쥐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7분, 본사 서명실, 새 협정 초안이 도착했습니다. 80조 원 협정. 정태식 부사장이 서명실에 들어갔습니다. 양복 재킷 안,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안주머니에서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1909, 18년. 라인장 김재호가 황산 화상을 입었던 그날, 현장에 처음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만년필이라고 했습니다. 26년 된 만년필이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이 그 만년필로 서명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80조 원 협정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끝낸 뒤 만년필을 마호가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대에 메스를 올려놓듯 서명실에 30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측 참사관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들렸습니다. 오후 6시 12분, SK하이닉스 정문을 나왔습니다.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진복은 회사에 두고 왔습니다. 저는 의무실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늘 그 25분이 백악관에 전해졌습니다. 14조 청구 명령서가 폐기됐습니다. 80조 원을 미국이 한국에 냅니다. 당신의 25분이 80조 원이 됐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의 미소였습니다. 제 딸 서아한테 전해주십시오. 무엇을 말입니까? 아빠는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25분을 일한 사람이라고요. 60일 사진 찍으면서 라인 위에 손을 올린 7. 200시간 중에서 단 25분이지만요. 그 25분이 80조 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라이언 차장님, 이 사진 한 장만 저 대신 가져가 주시겠습니까? 당신 딸 사진입니다. 저는 복사본이 또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찍으니까요. 이 한 장은 오늘 라인에서 제 손에 쥐어있던 사진입니다. 위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오늘의 25분이 묻어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가시면 언젠가 이 사진이 미국 어딘가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2명의 손 사진이 한국에 남는다면 60일 사진 한 장은 미국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60일 사진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에 그 사진이 얹혔습니다. 사진 위에 핏자국이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제 양복 안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차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한국 측 안내원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정태식 부사장님께서 차장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2개의 손이 멈춘 라인 위에 올려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30년이 아니라 30일입니다. 매일이 첫날입니다. 김재호, 이천의 노인. 저는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60일 사진 옆에 두 장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14년 동안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던 어떤 명함이나 보고서보다 무거웠습니다. 밤 9시 47분, 인천공항 출국장,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한 줄을 봤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우유가 나오는 나라. 펜을 꺼냈습니다. 그 한 줄 아래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한국은 우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 사람의 25분이 80조 원이었다. 김재호, 박민수, 이수진, 정태식, 42명의 손.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노트 첫 페이지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이 됐습니다. 그 조각을 라운지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14년이 휴지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승 안내가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인천의 밤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14년 동안 적어온 그 한 줄이 다른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무시 가능. 한국 의존도가 미국 안보의 본체. 미국 인공지능 산업 동맥이 한국 사람 42명의 손 위에 얹혀 있음. 1시간 정지 시. 시가총액 154조 원 증발 확인. 2026년 4월 9일 실측. 그 아래 4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수진, 0.3, 5살, 일주일에 한 번. 박민수, 60일, 25분, 42번, 삼킴, 김재호, 30년, 30일, 매일이 첫날, 정태식, 1시간, 80조 원, 1대10일. 마지막 줄에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렸습니다.
상무부 사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로 갔습니다. 제 아버지 묘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후 30년 동안 상무부에서 일하다가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42개의 손사진과 박민수 엔지니어의 60일 사진이었습니다. 2장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4월에 알링턴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인천 가는 길에서 본 벚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같은 봄, 다른 땅, 같은 꽃.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장의 사진을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2개의 손사진을 먼저, 그 위에 60일 사진을 살짝 겹쳐서 60일 사진 위에 마른 핏자국이 아침 햇살에 붉게 보였습니다. 42개의 손 위에 한 아이의 60일이 얹혔습니다. 아버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보고서를 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은 우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25분이 8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5분이 지킨 건 한 아이의 60일이었습니다. 이 2장이 그 증거입니다. 목소리가 한 번 더 갈라졌습니다. 제가 14년이 아니라 매일 첫날이라고 생각했다면 14년 동안 그 한 주를 의심했을 겁니다. 30년이 아니라 30일이라는 말을 제 14년에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4년이 14년이라고 믿어온 게 14년 동안 한 주를 못 의심한 이유였습니다. 알링턴의 잔디밭은 조용했습니다. 옆 묘소의 성조기가 바람에 한번 펄럭였습니다. 저는 묘비 위에 2장의 사진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알링턴을 나왔습니다. 상무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본문은 3줄이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한국을 잘못 분석해 왔습니다. 그 분석에 근거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합니다. 저의 후임자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제 저녁 인천공항에서 새로 쓴 보고서를 인수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3줄이 제 14년 경력의 마지막 공식 문서였습니다. 인사국장 책상 위에 직접 올려놓았습니다. 상무부 청사 정문을 나오면서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14년 동안 제 직장이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안에 있었고, 제 가죽 노트가 인천공항 휴지통 안에 있었고, 제 14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두고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워싱턴은 몇 주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로키드 마틴 주가가 6% 떨어졌고, 레이시언이 4% 떨어졌고, 노스럽 그루먼이 5% 떨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반도체 관련 선물이 3% 급등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80조 원 협정 당일 4% 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한국은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라인 위에 손을 올려놓은 42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하트는 사임 후 워싱턴 싱크탱크로 이직했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랜드 모건은 백악관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시가를 끊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콘은 상원 군사위에서 해임된 후 민간 로비 회사로 갔습니다. 캐시카우라는 농담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톰 라이언은 2026년 5월 상무부를 퇴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석관이 아닙니다. 가끔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응합니다. 강의 제목은 언제나 같습니다. 한국 사람 42명의 손. 그는 그 강의에서 김재호 라인장의 한 줄과 박민수 엔지니어의 60일 사진과 이수진 분석관의 0, 3과 정태식 부사장의 80조 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한 문장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국은 우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 사람의 25분이 80조 원이다. 그 문장이 25분, 42명, 한 라인 위에서 만들어진 결론입니다. 이천에 놓인 김재호 라인장은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클린룸 안에 들어갑니다. 30년이 아니라 30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바닥에 2줄 화상 흉터가 황색 광원 아래에서 매일 한 번씩 빛납니다. 2달 아빠 박민수 엔지니어는 2달 만에 라인에 복귀했습니다. 60일이었던 딸 서아는 이제 120일이 됐습니다. 매일 한 장씩 찍는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이제 그를 4달 아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3의 눈 이수진 분석관은 작년 검진에서 시력이 0, 2로 떨어졌습니다. 막내가 6살이 됐습니다. 일요일 점심에만 보는 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태식 부사장은 80조 원 협정 체결 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클린룸을 한 바퀴 직접 돕니다. 양복 재킷 아래 작업복 입고요. 그리고 워싱턴은 그날 밤 백악관 상황실 화이트보드 맨 아래 줄에 쓰여 있던 한 줄을 지웠습니다. 한국 의존도 무시 가능. 그 한 줄을 지운 사람은 백악관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톰 라이언이었습니다. 14년 동안 그 한 줄을 적어온 사람이 14년 만에 그 한 줄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지운 도구는 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1시간 멈춘 라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42명의 손이었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가 후드 안에서 25분 동안 42번 삼킨 피였습니다. 그 손에 쥐어있던 61달 서하의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김재호 라인장의 30년 무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린 3초였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의 0, 3의 눈이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의 양복 재킷 아래 작업복이었습니다. 그 7가지가 14년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지운 도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14조 원을 청구했습니다. 24시간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지 않아 그 청구서가 백악관 안에서 폐기됐습니다. 폐기한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라인 하나를 단 1시간 멈추자 엔비디아 시가총액 154조 원이 5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25년 동안 한 번도 떨어뜨린 적 없던 만년필을 회의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전략참모의 손에서 시가가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굴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80조 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4조를 청구했다가 80조를 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톰 라이언입니다. 47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실사단 차장. 한국 출장은 7번째였습니다. 14년 동안 매년 한 번, 한국 반도체의 의존도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보고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백악관에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한 장의 결론은 14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무시 가능. 왜냐고요? 그게 백악관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듣고 싶어하는 결론을 적어왔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한 번 의심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2019년 두 번째 출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 할아버지가 제가 미국인이라는 걸 알고 한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통역 앱을 돌려봤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집 천막에 미군이 감자 한 자루를 두고 갔소. 그 감자로 5 식구가 겨울을 났소. 고맙소. 할아버지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에서 그 감자 이야기를 노트에 적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이야기를 잊었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새벽까지는 새벽 3시 47분, 도쿄 임페리얼 호텔 7400호, 워싱턴 포스트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 한 줄,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 공식 청구 24시간 데드라인, 부제 한 줄, 거부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100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 한국이 작년에 낸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히 6배였습니다. 아무 협의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24시간 안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14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강남 30평대 아파트 8,000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한국 초중고 교사 전체 연봉 절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걸 한 해 방위비 청구서로 던진 겁니다.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한국은 늘 그래왔다. 또 낼 거다. 두 번째 댓글, 캐시카우. 5번째 댓글에도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캐시카우. 저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캐시카우. 현금 졌소. 2010년대 초부터 워싱턴 상무부 복도에서 한국을 가리킬 때 쓰던 은어였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처음 상무부에 들어왔을 때 선배 분석관이 저한테 속삭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새로 왔지. 한국 담당이라고 축하해. 미국 정부에서 제일 편한 보직이야.
버튼만 누르면 우유가 나오는 나라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14년 동안 그 농담은 상무부 복도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새벽 3시 워싱턴 포스트 댓글창 첫 페이지에 5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미국 시민의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석관들이 14년 동안 만들어온 인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서 전용 회선이었습니다. 라이언, 일정 변경, 도쿄 취소, 첫 비행기로 인천가, SK 하이닉스 M16점 실사, 백악관 직접 지시야, 한국 의존도 사후 검증, 14조 청구의 명분이 필요해. 자네가 가서 자네 14년 보고서대로 결론 한 장만 가져와 24시간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천장을 봤습니다. 백악관은 청구서를 이미 던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정당화할 보고서가 필요해진 겁니다. 14년 동안 같은 결론만 적어온 사람을 2000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구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결론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가죽 노트를 챙겼습니다. 14년 동안 제 가방 안에 있던 그 노트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선배의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흐려져 있었지만 한 번도 지운 적 없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우유가 나오는 나라. 저는 그 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김포에서 곧장 이천으로 출발했습니다. 동행은 한국 측 안내원 1명과 통역 1명, 1시간 40분 뒤 SK하이닉스 M16겜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색 직육면체 건물 5동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창문도 전부 어둡게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건물 사이 통로에는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복은 저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보안 서약, 휴대폰 봉인, 노트북 봉인, 가죽 노트 봉인, 만년필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뭔가가 달랐습니다. 7번째 출장 만에 처음으로 클린룸 내부 견학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 측 부사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정태식 부사장, 저는 14년 동안 한국 반도체 공장을 7번 방문했지만 클린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자료 보고만 받았습니다. 클린룸은 외부 인사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한국 반도체 회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7번째 만에 깨진 이유는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흰색 전신복, 머리 후드, 마스크, 정전기 방지 장갑, 그 위에 옷을 한 겹 더 입었습니다. 버튼 하나 잠그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이중 에어 샤워실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쏟아졌습니다. 30초 동안 방진복 표면의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2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 더 에어 샤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2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황색 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노란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광원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 빛에 민감한 단계가 있어서 형광등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란 황색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노란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위에 흰 방진복, 노란 천장 아래 흰 사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라인이 보였습니다. 길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200m가 넘는다고 안내원이 말해줬습니다. 그 200m 위로 컨베이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위에는 손바닥만한 원형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웨이퍼였습니다. 300mm 웨이퍼 한 장에 메모리 셀이 수만 개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손톱 위에 도시 전체를 새겨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를 봤습니다. 분당 출하 속도 1, 3매, 1초에 차 한 대 값어치가 라인 끝에서 출하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3교대 공정. 저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클린룸 산소 농도가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빠진 것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제 보고서 안에서 한국 반도체는 숫자였습니다. 점유율 50, 7%, 매출 28조 원, 시장 가치 어쩌고.
그게 제가 아는 한국 반도체의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 뒤에 200m짜리 라인과 황색 광원과 분당일, 산매의 출하 속도와 손톱 위 수만 개의 셀이 있다는 것은 1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라인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라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75cm쯤,